새로운 시대, 새로운 총선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바꿔야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또한 많은 표를 심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함으로 해서 좋은 사람, 좋은 국회의원을 만들 것인가,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염려하고 길을 인도하는 그런 시대가 오로지 와야 된다는 생각을 통해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대, 이 지역이 현안, 전남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세월 동안에 잠재되어 있는 목포 신안 통합, 또 대학 2기의 통합 문제, 또한 의과대학 문제 등 군공학 문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이 이 지역은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지자체가 새로운 정신을 통해서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의 모든 생각들과 만남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공유하고 오늘에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또 모든 지자체에게 알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면서 오늘 만남의 장소가, 우리 만남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이 시대 2024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2대 총선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천 후보 선택기준 제시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 그러니까 외교, 국방, 그리고 통상, 그 국제 통상 외의 모든 그 정치 권한과 행정 권한은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지 진정한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균형 발전과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운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신대원 위원장님 비롯해 목포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목포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총출동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세미나의 일부의 그 목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역 대학의 문제라든지 또 지역 행정 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비단 목포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수도권 지역 전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다 똑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포의 주제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전국의 주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1대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대 총선이 21대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날로 심화되는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의 위기를 제대로 헤쳐나가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쟁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국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는 저희들이 지금 이 활동을 한 지가, 조직을 만들어서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지방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될 시점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22대 국회는 진정으로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방분권 후보 지방분권 후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선거제도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나마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위성정당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공격과 정쟁을 반복하고 있고 공천을 둘러싼 당내 권력 다툼도 눈치 보기가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당 차원에서 국가 운영과 관련한 정책들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에게 검증받는 과정이나 후보자들이 현역인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국회 활동에 대해서 당원들과 시민들이 평가하는 과정이나 신인인 경우에는 그동안 해온 사회적 활동이나 개인적인 역량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중앙당 중심의 공천 경쟁,
하향식 정치는 현장의 유권자들을 단순한 표로 계산하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표만 더 얻어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 비례성이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 선거는 선진국형의 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치 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혁신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하고 정당 설립을 민주화, 자유화하여 분권형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갈등과 대립, 정쟁과 극단의 정치를 종식하고 중앙 집권과 수도권 초집중,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소멸의 국가위기에 제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정치 분권, 혁신 및 진정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의 실천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22대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9대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실천 공약의 후보 선택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인구균형발전부, 분권균형발전부 등 부총리급 정부부처 및 지방시대 기업관, 분권균형수석실 등 수석급 대통령실 참모조직을 설치하라. 두 번째, 메가시티, 광역연합구축 및 특별자치도 체계화를 통한 분권형 국정운영체계를 추진하라. 세 번째, 자치법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네 번째, 지방세 비율 확대 및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전환 등을 통한 자치재능권 확대 및 재정조정 제도를 강화하라. 다섯 번째, 주민참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제도화하라. 여섯 번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시행하라. 일곱 번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 역량을 제고하라. 여덟 번째, 자립적 독립적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라. 아홉 번째, 분권형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을 개정하라. 2024년 2월 19일 지방권 전국회의 일동, 한국 YMCA 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방송협의회, 환경정의,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저는 만약에 여기에 함께하는 행정통합, 함께하는 목포신안 통합,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하면, 제목을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딱 요 그림이 저희가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 이미지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정원에 대한 감축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대학을 통합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여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의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대가 설립되게 되면 이제 망운면은 무한 9개 읍면 중에서 가장 적은데 현재 1865명. 지방시대위원회 직접 주재해라. 노무현 대통령이 29번째는 직접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야 장관들이 전부 참여해서 그게 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 항의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답변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도 고민 많으셔야 됩니다. 특히 경제부처 등 포함해서. 챙기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정부에서 이거 실현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나 주장은 해야 되고, 상대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했고 또 어떤 발전 이런 데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했다. 주장하는 읍면동 자치로 가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행정을 바꾸는 그런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